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볼보의 XC40입니다. 볼보에서 제일 작은 SUV이자 볼보에서 가장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그런데 잘 팔려요. 인도받는 데까지 반년 이상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XC40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남자가 XC40을 타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오너 인터뷰 같은 거 해본 것들 찾아봤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 XC40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동차의 디자인을 논할 때 보통 되게 선이 굵고 명확한 디자인일 경우에 남성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유선형에 좀 둥글둥글하고 모난 것 없이 디자인되어 있으면 여성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보의 자동차들은 전반적으로 남성적이다기보다는 여성적인 디자인에 속하긴 해요. 선을 굵은 거를 쓰지도 않고 간결한 디자인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XC40은 그 와중에서 저는 제일 남자다운 디자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캐릭터 라인 보세요. 이렇게까지 볼보에서 선을 명확하게 꼬집은 차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죠. 선을 상당히 명확하게 내고 그 아래 굴곡을 상당히 명확하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 XC60 생각해보면은 클래딩이 바디 컬러였어요. 클래딩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에 맞는 자동차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볼보의 자동차들이 전반적으로 램프가 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의 망치 끄트머리 쪽에서 모아지는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쫙 치켜져 올라가는 디자인을 쓰면서 조금 더 악동 같은 이미지를 더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부분 변경 진행하면서 C40 리차지에 램프를 갖다가 박은 거거든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볼보 차량들과 비슷하게 네모였어요. 부분 변경을 진행하면서 더 남성스럽게 더 세게 디자인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벨트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쭉 수평의 벨트 라인을 쓰다가 이쪽 부분에서 갑자기 확 하고 하늘로 치켜 올라가 버려. XC40은 전형적인 천장이 높은 톨보이 형태의 SUV거든요. 만약에 이 벨트 라인이 끝까지 수평을 이뤘다? 짐차 같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에서 현대차 베뉴 같은 경우에도 살짝 치켜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XC40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쪽에다가 또 굵직한 선을 하나 내면서 뒷 팬더 부분을 강조시키는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가로 배치에 전륜 기반의 엔진을 넣으면서 앞에 오버행을 줄이는 데에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겠지만 둥글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짧아 보이게끔 디자인되어 있고 뒤에 오버행은 진짜 짧아요. 소형 SUV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앞과 뒤에 오버행을 되게 극단적으로 줄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얼티밋 브라이트 사양이라서 19인치의 휠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평비도 235에 50짜리예요. 타이어의 두께 자체가 두껍다는 거거든요. 차량의 크기치고 휠 하우스의 크기도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다. 후면부 쪽을 보시게 되면은 볼보의 전형적인 리어 램프인데 보통 한 이쯤에서 끝났을 램프의 디자인을 이 뒤쪽까지 싹 날려서 그래도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만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범퍼 하단에 많은 면적을 이 무광 플라스틱으로 덮으면서 되게 강인한 인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는 살짝 크롬의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스키드 플레이트가 자리한 듯한, 제일 작은 차지만 제일 과격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취향 저격, 제 취저인 부분은 보닛 파팅 라인에 스웨덴 국기를 이렇게 살그머니 갖다 박아 놓은 거, 이런 거 하나 딱 붙어 있으니까 되게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테리어도 되게 화사하죠. 아이보리 색깔 시트와 검은색 내장재가 섞여져 있는 디자인을 쓰면서 되게 화사한 느낌을 내거든요. 스티어링 휠은 다른 볼보 차들의 그것과 동일한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 S60이나 XC60 이 정도 급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로 장식을 해놓는데 여기는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이겠지만은 저는 블랙 하이글로시보다는 차라리 이런 플라스틱이 나은 것 같아요. 블랙 하이글로시는 지문에 워낙에 취약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 있는 부분, 여기 디자인은 다른 볼보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기판 역시 다른 볼보 차량들과 완벽하게 동일한 걸 썼습니다. 볼보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보면은 센터 디스플레이 양 사이드 쪽으로 해서 항상 우드 트림을 놓는데 XC4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질감이 되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고,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조금은 거친 플라스틱이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거칠진 않아요. 단단한 우레탄 폼, 이 아래가 진짜 아예 딱딱한 플라스틱 들어가고요. 이런데도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어 패널 상단 쪽 보면은 이쪽은 가죽으로 둘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쪽까지 쭉 이어져서 이 팔걸이 부분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팔을 기댈 때 여기에다가 기대거나 여기에다가 기댄단 말이죠. 탑승자가 실제로 느끼는 이 촉감 자체, 이런 것은 이 차가 전혀 염가의 차량이라는 것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의 소재가 복슬복슬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약간 복슬복슬한 카페트가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쪽 면은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쪽까지는 쭉 그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잡동사니를 넣어서 굴러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상당히 적을 것 같고요. 항상 볼보의 차량들을 타면서 감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칸디나비아 감성. 저녁이 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면요, 이 윗부분에서 간접 조명 형태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색만 놓고 보자면은 아마 좀 촌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살짝은 그 백열전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색깔이거든요. 그게 이 나무 패턴하고 만나니까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줘요. 저는 그런 볼보의 감성에 살짝 미치는 편이거든요. 제일 염가용 모델이긴 하지만 볼보의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크리스탈 기어 노브, 이거는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XC60, S60, XC90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 하나가요, 걔네들은 시동을 걸 때 기어 노브 이 아래쪽에 있었던 레버를 돌려서 시동을 걸었거든요. 이 차량은 버튼식 시동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레버가 여기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T맵하고 누구 2.0 항상 탈 때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거니까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볼보의 차량을 이야기하면서 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 열선 시트랑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볼보 차들 탈 때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안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2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는 달려져 있고 허벅지 익스텐션은 수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 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벨트 라인이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팔꿈치를 들고 얹으면 바로 벨트 라인에 얹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인데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의 분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안전하지 않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좀 높은 허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전면부에서는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볼보 차를 탈 때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심이 깃들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2열 공간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게 설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발 공간 상당히 널널하게 남고요. 무릎도 전혀 불편한 부분 없거든요. 그런데 시트 방석이 있잖아요. 한 뼘, 두 뼘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 2열 시트의 방석 부분이 되게 짧아요. 레그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성인이 탔을 때는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 개 반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레그룸이 남는데 사실상 뭐 레그룸 공간, 발 공간은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데 시트 밑으로 한 이만큼? 무릎까지의 공간이 한 이만큼이 남는데 이만큼이 떠버리니까 조금 불만스러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2열 타기 전에 2열 시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으로만 보셔도 등받이의 각도가 좀 제법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이게 끝입니다. 뒤에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을 해줘도 나쁘지 않겠다 싶거든요. 근데 등받이 각도가 세워진 상태에서 고정을 해놨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자세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공간적으로는 불편한 게 없는데 시트가 불편해요. 볼보차에서 시트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2열에 나름 에어벤트 들어갔고요. 3단계까지 조절되는 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 C타입 USB가 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물망 형태의 시트백 포켓도 볼 수 있고, 센터 암레스트 내려오면은 제법 큰 크기의 컵홀더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여는 버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흙탕물 같은 거 튀기고 하면은 조금 지저분해질 것 같은 위치이긴 한데,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동식 트렁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볼보가 되게 잘해요. 이거를 들어 올리면은 아랫부분에 별도의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수납 공간 양 끝에 뭐가 튀어나왔어? 네, 이거는 러기지 스크린입니다. 드디어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는 차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짐 정도는 여기에다가 충분히 수납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이만큼만 접어서 여기에 딱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고정하고 여기 있는 후크에다가 거는 거예요, 쇼핑백을. 외관 명가답게 트렁크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브랜드예요, 볼보는 진짜. 그 외에도 뭐 이쪽에도 걸 수 있는 후크 같은 것들은 마련되어 있고요. 12V 아울렛도 별도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2열 시트를 접기 위한 별도의 버튼 같은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손만 뻗으면 2열 시트 접는 레버에 손이 닿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되죠. 폴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스키스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이 트렁크랑 2열 시트 부분이 있잖아요. 경사가 없어요. 그냥 거의 180도로 쭉 평평한 공간입니다. 이거는 매트 안 대고도 차박하려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공간이 작습니다. 뭐 딱 봐도 안 되긴 한데 잠깐 들어가서 보자면요. 으자! 제 머리가 2열 시트를 조금 벗어났어요. 조금 벗어나서 바깥쪽에 있는데 제 발이 트렁크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왔거든요. 이거 대각선으로 하면은 좀 가능할지도? 대각선으로 누우니까 의외로 가능하겠는데요? 제 키 186은 제 희망 키고요. 저 176cm인데 대각선으로 누우면은 차박 가능하겠는데요? 천장은 좀 많이 낮아요. 디자인하고 공간 한 이 정도 살펴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음악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볼보의 중형 라인업 이상에는 대부분 다 바워센 윌킨스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다 보니까 하만 카돈이 들어가게 됐어요. 차량용 오디오도 보면은 급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저렴하게 할 때에는 그냥 자동차 제조사에서 세팅한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급 라인업들이 이제 하만 카돈, 보스 이런 오디오들이고요.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워센 윌킨스라든가 뱅앤올룹슨이라든가 그 외에 또 다양한 오디오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만 카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무난한 오디오 브랜드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브랜드에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달라요. 같은 보스 오디오를 넣더라도 어떤 브랜드에서 들었을 땐 좀 임팩트가 없는데, 다른 브랜드에서 들었을 때는 보스 세팅 꽤 잘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볼보에 들어간 하만 카돈은 제법 세팅이 잘 된 오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서라운드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이퀄라이저 세팅 값에 따라서 음악의 달름도 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편이더라고요. 바워센 윌킨스랑 비교하자고 하면은 조금 많이 부족해요. 곡의 풍부함이라든가 조금 먹먹한 소리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들었던 하만 카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세팅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보의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4, B5, B6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냥 B4가 200마력, B5가 250마력, B6가 300마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XC40 같은 경우에는 B4 파워트레인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볼보 차량 중에서 유일하게 B4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 차량이기도 해요.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197마력
출력이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30kg 포스미터가 아주 살짝 넘어갑니다. 4바퀴를 다 굴리고 있는 4륜구동 모델이고요. 이 차량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배치 구성의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4륜구동 모델이고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볼보의 차량과 맞춰서 아이신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B4부터 B5, B6까지 모든 볼보의 파워트레인을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T8도 경험을 해봤어요. 재미있게도 이 B4부터 B5, B6, T8까지 사실 엔진은 다 똑같아요. 4기통 2.0L 엔진을 가지고 과급기를 어떻게 붙일 것인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에 따라서 출력을 펌핑해서 B5가 되고 B6가 되고 T8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볼보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XC40의 이 B4 파워트레인의 성향은 어떻느냐,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 체급의 동급의 SUV들이 다 똑같이 직렬 4기통의 과급 엔진을 써요. BMW X1, 벤츠 GLA, 아우디 Q3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다른 볼보의 차량들 타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4기통 2.0L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차에서 출력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지만 의외로 힘이 넘쳐나더라, 이런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낌까지 들지는 않아요. 그냥 딱 진짜 더도 덜도 말고 이 차에 딱 적합한 파워트레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속 40에서 50km 이상 속도가 붙어서 쭉 크루징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답답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드러나는 게, 희한하게도 B4, B5, B6 이 순서로 갈수록 출력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터보레그가 더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B5에서는 출발할 때 터보렉이 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B6에서는 그 간격이 더 짧았단 말이에요. 근데 B4를 타보니까 터보렉이 좀 심해요.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시점이 1500rpm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속이 10km대까지 줄었다가 가속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멍을 살짝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막히는 수준, 뭐 예를 들어서 시속 30에서 40km 정도로 적당히 맞춰서 간다, 그럴 때에는 이미 단수가 뭐 2단, 3단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도를 뭐 조금 줄였다가 올렸다 이럴 때에는 터보렉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지금처럼 아예 거의 멈췄다가 출발하거나 이런 상황, 지금 가속해 볼게요. 이러는 상황에서는 좀 터보렉을 느끼게 돼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과 더불어서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고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게 되면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에서 웅 하고 차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컥울컥거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볼보의 다른 엔진들, 연비는 아쉽다고 했지만 한 번도 출력이나 그런 데 있어서 불편한 느낌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B4 파워트레인에서는 저속에서의 답답함과 울컥거림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나가면 되지 하고 가속 페달을 되게 스무스하게 밟으면은 막 그렇게 울컥울컥거리는 느낌을 얻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어제 새벽에 테스트 주행도 해보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계속 지그시 눌러 밟고 있으면은 얘기할 수 없는 속도의 영역까지도 되게 훌쩍 뛰어넘어서 되게 잘 달려줘요. 아이신 미션답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런 거는 있죠. 제가 잠깐 인위적으로 변속을 해본다고 하면요, 시프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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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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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부드러운 변속감을 가진 대신에 변속이 아주 그렇게 빠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세팅은 조금 더 부드러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만 NVH에서 노이즈 부분은 요란한 편이긴 해요. 엔진룸 딱 열어보면은 되게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실제로 되게 안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좀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묵직한 엔진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도 있고요. 터보에서
공기를 압축시키는 소리 있잖아요. 씩 하고 바람 빨아들이는 소리. 그 소리도 이 차에서는 조금 유독 실내로 많이 유입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장비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실내로 좀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진동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NVH가 전반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요. 소음이 조금 유독 크게 들어온다. 방금 전이 지금 터보에 걸려갖고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이에요. 소통량이 뚫렸으니까 가속 페달 잠깐만 좀 밟아볼게요. 변속기가 그래 니 좀 달리고 싶구나, 알았어 변속해줄게, 거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다운시프트가 되고 나면은 금방 또 속도를 높여서 쫙 나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부분은 정말 부드럽거든요. 정체 중이라서 멈춰 섰는데 지금 시동 꺼졌죠? 되게 부드럽죠?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은 바로 시동이 걸리거든요. 되게 조용하게 잘 관리를 해줍니다. 뭐 볼보의 에이다스야 여태까지 한 번도 뭐 실망을 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현재 차선 중앙 유지 장치와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고 주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는 제가 항상 차선 중앙 유지 장치 테스트한 곳이죠. 왼쪽 차선 가다가 보면은 지워져 있을 건데 굽어지는 각도가 제법 큰 편이에요. 네, 오른쪽 차선도 보니까 좀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끝에 가서는 오른쪽에 치우치긴 했는데 어쨌든 차선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를 제가 야간에도 한번 와봤어요. 야간에는 이 차선 중앙 유지를 하는 것이 좀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카메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가로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도 이 차선 중앙을 상당히 잘 잡고 가더라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 참고로 정전식은 아니고요. 토크 감응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볼보의 모든 차량들, 심지어 1억이 넘어가는 XC90도 토크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 민감도가 워낙에 뛰어나서 사실 볼보는 토크 감응형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앞에 차량이 속도가 늦어지면서 감속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앞차와의 간격을 제일 가깝게 설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감속을 해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시 부드럽게 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에이다스가 뭐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주차를 할 때 내가 후방에서 놓친 게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량이 알아서 급제동을 해주는 기능, 그게 좀 예민하다는 거는 있어요. 긴급제동에 예민함을 아니까 주차하기가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작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예민한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더러운 노면에 와 봤습니다. XC40에는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지나가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느꼈을 때는 후륜 쪽 서스펜션이 조금 더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높은 속도로 과속 방지턱을 지나게 되면은 뒤쪽이 붕 하고 떴다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볼보의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다 탄탄한 세팅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뒤쪽에서 방방거리지 않게, 출렁출렁 거리지 않게 딱 잡게 하는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그 승차감 세팅은 XC40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버행이 되게 짧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배분으로 봤을 때 뒤쪽의 무게가 현저하게 가벼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땅에 붙게 세팅을 했어도 조금은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발생하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승차감이 불쾌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원한다. 특히 XC4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차량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차량을 처음에 접하실 때 승차감이 딱딱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갈죽 되어 있는 노면 지나가 볼 건데요.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쪽이 거친 노면이죠.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은 당연히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면 진동에 대한 대응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더러운 노면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노면으로 왔고요. 시속 60km 과속 방지턱. 네, 방금 전에 지난 데는 조금 얕은 과속 방지턱이어서 저기 승차감 되게 좋은 차들로 지나가게 되면은 문질러 버리는 그 정도의 과속 방지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차는 되게 노면을 꽉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얕은 과속 방지턱이지만 넘었다는 피드백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시속 50km 과속 방지턱. 네. 그런데 또 제가 이 동급의 세그먼트 차량 중에서 시승해봤었던 차가 BMW X1 20i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는 편이긴 해요. X1은 스포츠 드라이빙에 맞춰서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서스펜션을 잡아놨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가 뭐가 있나 한번 좀 볼까요? 스티어링 휠 감도 정도를 조절하는 정도? 근데 그것도 뭐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스티어링 휠 감도로 주행을 했었거든요. 아, 가볍게 하면 확실하게 좀 가벼워지긴 하는구나. 볼보에는 원래 별다른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워낙에 안전을 중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하체 세팅은 어떤지 조금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톨보이 형태 SUV다 보니까 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타이어의 접지력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시속 60km로 주행하다가 뭔가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 스티어링 휠을 돌려봤는데 차가 이쪽으로 싹 밀려나갈 때 바로 전자제어가 작동을 하면서 자세를 딱 잡아줍니다. 운전이 아주 막 그렇게 재미있는 차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에 맞춰져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이 차량이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타보면서 느껴봤는데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차를 사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나 차를 구매하시려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SUV들을 대부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SUV를 선호하는지 물어보면은 나를 지켜줄 것 같다는,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볼보는. 거기에다가 제가 실내에서 타서도 말씀드렸지만 벨트라인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나를 더 감싸주는, 나를 더 지켜줄 것 같은 테두리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주변에서 봤던 여성분들은 의외로 되게 남성적인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랭글러 같은 차 좋아하시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흔하게 봤거든요. 볼보에서 제일 남성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 XC40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뭐 그것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스칸디나비아 감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소들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되게 잘 구매하시는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유의사항들만 유의하시면 되거든요. 3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터보레그 때문에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라든가 방석의 길이, 이런 것들이 성인이 장거리로 타기에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승차감이 편한 차는 아니다, 비교적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는 정도 유의하시면은 크게 차량을 구매하신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볼보스러운 차예요. XC40, XC60, XC90을 다 타봤지만 볼보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승차감적인 느낌도 있고 회전질감도 뭐 비슷해요. 엔진이 같은 엔진이니까 작지만 나 볼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리차지로 먼저 이 모델을 시승을 해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파워트레인, 그 터보레그는 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격 차이는 조금 많이 나지만 만약에 XC40을 산다고 하면은 리차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듀얼 모터밖에 없거든요, 국내. 걔는 미쳤어요, 파워트레인이. 날라다녀요, 차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리고 그 가격대에 가면은 또 괜찮은 전기차군 모델들이 많아서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XC40의 라인업을 구매할 거라고 하면은 저는 B4보다는 리차지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